안녕하세요. 일본 이바라키 그리스도교 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신미화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본은 1991년 이후로 버블 경제가 다 꺼지게 됐는데 한 30년 동안 계속 불경기였죠.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성장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시니어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별로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그런 일본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취재한 곳이기도 하고요. 일본 그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 규모는 100조엔 시장이라고 해요. 한국 원화로 치면 한 900조 원이죠. 이게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이 시장 규모는 커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분야로 나누는데 의료, 의학산업, 그 다음에 개호산업. 이 개호산업이라는 게 조금 단어가 익숙지를 않는데 간호 및 돌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거는 뭐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요양 얘기도 많이 하죠. 그게 개호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산업.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지금도 일본에서는 보면 혁신이 별로 다른 분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데 이 고령자 시장 쪽에서는 굉장히 스타트업 회사가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가 계속 신규로 창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은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72조 원인데 2030년에는 168조 원이라고 해요. 한국도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2배 이상으로 이 시장이 커진다고 해야죠. 그런데 이제 아직 워낙 고령자가 일본에 많다 보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 규모보다는 훨씬 적은 편이죠. 그렇지만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런데 오늘은 제가 여기 직접 취재한 곳인데 아마 한국에는 이런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바로 의하면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개호미용연구소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양, 간호 이런 뜻인데 쉽게 말하자면 요양원에 가서 남자분들도 물론 화장은 안 하지만 남자분들한테 손톱 케어를 한다든지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여자들한테는 화장도 해주고 네일 서비스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스쿨입니다. 전문 스쿨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생겼는데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어서 이 스쿨에 다니고 싶어 하는 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최초로 여기가 이 서비스를 도입을 하게 됐는데 도쿄 시부야에 하라주쿠라는 곳에 본사가 있습니다. 설립은 회사로서 주식회사 라이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2015년에 설립을 했는데 이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한 거는 2018년, 19년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거점은 도쿄 본사가 잘 되다 보니까 지금 지방에도 요코하마에 지사도 있고 오사카에는 2개, 그 다음에 후쿠오카, 나고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조금 큰 도시 말고 아주 작은 중소도시 쪽에 거주하는 분들도 제가 지금 사는 지역에 이 학교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하고 끊임없이 문의가 들어오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대표의 이야기로는 작은 중소도시도 이 학교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화장과 네일 서비스를 하는 시니어 인재 양성 전문 스쿨로 스타트를 했는데 컨셉은 미용과 개호와 비즈니스, 그러니까 미용과 간호, 그 다음에 비즈니스인데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사장님께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셨느냐고 인터뷰를 하니까
할머니가 본인이 지금 사장님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49세 만으로 49세였어요. 근데 할머니가 99세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자기가 이제 가끔 추석이나 설에 할머니 집에 가보면 할머니가 항상 그 화장대 앞에서 이렇게 예쁘게 화장을 하시는데 외출을 하거나 손님이 오시거나 그럴 때 이렇게 화장을 하시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력이 떨어져서 화장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또 화장을 해도 뭐 예쁘게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화장을 하고 외출을 하시고 또 미장원도 그렇게 꼭꼭 가시고 이러는 걸 보고 남자분이거든요. 대표님이 이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예뻐지고 싶어 하는 이런 욕구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셨는데 어느 날 자기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지인의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 자기가 이제 할머니 집에 가서 어느 날 화장을 해드렸더래요.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어드리니까 할머니가 자기 이름을 손녀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더래요. 아주 오랜만에. 그래서 이거 굉장한 거다 싶어서 그 얘기를 이 스쿨의 대표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대표님이 더더욱 확신을 가졌더래요. 이거 한번 서비스로 한번 스타트 해봐야 되겠다.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인간은 예뻐지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한번 스타트를 해봐야 되겠다고 싶어서 하셨는데 여기 스쿨에서의 교육 내용은 뭐냐면은 그 젊으신 분들은 아마 잘 못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주름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잡티도 생기고 요런 거를 이제 가르친다고 해요. 이제 나이가 많은 피부에는 이제 어떻게 보습을 해줘야 된다는지 이런 것도 가르치고 또 고령자나 치매 환자한테도 이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도 가르쳐 준다고 해요. 이제 치매 환자들은 그 일반인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컬러 코디네이터도 배우고 아로마 테라피 같은 거, 그 다음에 메이크업이라든지 풋케어 이런 것도 나중에는 끝나고 난 뒤에 반드시 사진을 찍어 준다고 해요. 사진 찍는 기술도 교육하고 또 나아가서 요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코스가 3개월부터 1년짜리 코스가 있는데 이걸 배우고 난 뒤에 나중에 내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이런 나이 많은 분들한테 화장을 하는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수강자에게는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세무관계도 가르쳐 주고 웹 마케팅 방법도 가르쳐 준다고 해요. 그래서 코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케어 뷰티 코스라고 해서 케어 현장에서 그러니까 요양원 같은 데서 즉시 실천 가능한 뭐 메이크업을 해준다든지 노인분들한테 네일을 해준다든지 에스테틱을 해준다든지 발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그런 거를 배우는 코스고 또 하나 코스는 방문 미용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요양원 같은 데서 화장이나 그다음에 뭐 네일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또 누워 계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한테 사실은 뭐 머리를 감겨준다, 샴푸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잘라준다든지 이런 거는 미용사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코스는 미용사 자격을 일단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어떤 개인의 자택에 와서 나 머리를 좀 감겨주고 커트 해주고 그 다음에 화장도 해줘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요양원, 병원 등에 출장을 가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강좌, 이 두 개가 그 코스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3개월부터 3개월 코스, 6개월 코스, 8개월 코스, 1년 코스가 있는데 수업료가 다 다릅니다. 3개월 코스는 40만 원, 하나로 하면 약 360만 원이고 그 다음에 1년 코스는 98만 원, 하나로 하면 882만 원이죠. 이 수업료가 저희 대학교 수업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3개월 코스부터 시작해서 1년 코스가 있는데 수강자들은 1년 코스를 많이 수강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방문 미용 코스는 6개월 코스가 있고 수업료는 40만 원.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약 36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입학금과 교재비는 또 따로 별도를 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업료가 대학도 아니지만 상당히 비싼 편인데도 수강자들이 많이 몰린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핸드 마사지 수업 풍경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상당히 여기에 와서 많이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서로 핸드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을 보면 2016년에는 진짜 매출액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2,5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2022년도에 5,500만 원 매출액이 발생했고, 이게 지금 2024년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13억 엔입니다. 13억 엔이니까 하나로 하면 거의 한 107억 원이죠.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그 매출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그만큼 그 수강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역시 그 매출액하고 입학자 수하고는 거의 연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학자 수가 첫 해는 정말 적었답니다. 53명이 입학을 했는데, 현재 최근 올해 1,000명이 입학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2년에 최근 데이터를 보면 2년 동안에 2.5배 증가했다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개호 미용을, 그럼 난 이 서비스를 받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데이터를 보니까 2021년 데이터에서는 아직 2,875명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근데 2023년 데이터를 보니까 19,938명. 이게 증가하는 게 거의 뭐 해마다 지금 배 이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설 쪽에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쪽에서도 이거를 실시하기를 원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면 거기에 입소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만족하고 하니까 이게 하나의 선전 효과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호 미용을 도입하고 있는 시설 수도 굉장히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거의 뭐 2년 동안에 54배 증가했다고 해서 시설 수, 그러니까 현재 377개소가 이 개호 미용을 도입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 실습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할머니가 얼굴 이제 마사지, 페이스 마사지를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사진이 있고, 이 서비스, 이제 제가 취재를 했을 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한 와상 환자가 계셨다고 해요. 요양병원에서 못 일어나셔가지고, 한 4년 동안 계속 누워 계셨는데, 이 개호 미용을 실제로 시설에서, 우리 병원에서 이걸 실시하겠다고 해서 와상 환자에게 가서 한 4년 가까이 되는 계속 누워 계시니까 발바닥도 굉장히 거칠어졌고, 일체에 일어서거나 걷지를 않으셨으니까 막 갈라지고 그랬나 봐요. 이거를 이제 젊은 여기서 학교 졸업했는 사람이 가서 조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보습 크림을 바르고 계속 마사지를 계속 해줬대요. 그렇게 하니까 계속 누워 계시던 분이 일어설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계속 해주는 학생도 굉장히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손 관절염을 앓고 있어서 어떤 할머니가 이 손이 이렇게 손가락과 손가락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화장을 예쁘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네일을 발라드리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에 자, 할머니 사진 찍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제 V사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진 찍을 때 V사인 하지 않습니까? 이 할머니가 원래는 관절염으로 이 V사인을 할 수 없는 할머니였는데,
굉장히 기뻐서 그날은 V사인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런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젊은 분들이 그 SNS에다가 또 공유를 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나는 이렇게 해서 오늘 요양병원에 가서 이런 분을 만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글도 밑에 적어 놓고 그러면 그걸 보고 또 수강자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 학교에 와서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그 수강하는 분들은 보니까 20대에서 70대 최고 고령자는 72세가 있다고 해요. 그래도 아직 건강하니까 이 기술을 좀 배워가지고 요양원 같은 데서 나도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사무직을 하는 분들도 여기에 와서 이제 수강을 하는데 토일요일 날 좀 남는 시간에 이런데 요양시설 같은 데 가서 서비스를 해주고 용돈도 벌고 또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또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SNS를 쭉 이제 봤는데 자택에서 어떤 예를 들면은 어머님하고 딸이 있으면 어머님이 자꾸 이제 치매 증세가 조금 진행되고 굉장히 가슴이 아프니까 자기 자택에 그 케어 뷰티스트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이제 불러가지고 화장을 시키고 또 네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이 돌아가시면은 그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그렇게 활용도 하고 이런 내용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 게 그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해도 뭐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까지 살 동안 그냥 뭐 머리가 그냥 길어도 그냥 내버려두고 그게 아니고 특히 여성분들은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또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그런 그 니즈를 잘 파악을 하고 이 서비스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참 좋은 서비스라고 또 사회 전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노인들의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들이 안고 있는 아까 와상 환자 문제 얘기도 드렸지만 좀 더 건강하고 또 밝게 살아가실 수 있다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엔딩 서비스라고 이게 일본에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이 엔딩과 관련된 시장 규모가 일본에는 굉장히 거대 시장입니다. 장례시장이 1조 5,050억 엔이고 그 다음에 불단시장 이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불단을 집 안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죠. 거기에다가 두고 이제 참배를 하는데 이 시장도 1,402억 엔이고 그 다음에 묘지가 4,000억 엔. 그래서 2조 엔 플러스 관련 서비스 하면 수조 엔의 거대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지금 일본에서 그 인생 마무리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엔딩 노트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적고 있습니다. 사후에 일종의 유서인 셈이죠. 사후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은 노트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재산 정리라든지 의료 및 나중에 내가 더 이상 연명 치료는 하지 말아라든지 여러 가지 간병에 관한 그런 희망사항도 적어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산 정리인데 생전에 재산과 소지품을 정리하고 상속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요즘 일본에 유행하는 게 책들 이제 시니어들이 책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일본에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간소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부분 다 정리를 하고 가구든 뭐든 다 정리를 하고 간소하게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본인이 인생을 끝낼 때는 거의 다 뭐 치울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요즘 유행입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 및 묘지 준비, 자신의 장례식 스타일과 묘지 위치 등을 미리 사전에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유품 정리. 요즘 시대에는 컴퓨터, 스마트폰 노인들도 다 쓰시니까 여기에 남겨진 데이터나 SN 계정 이런 거를 다 정리하자. 이렇게 해서 4가지가 그 엔딩 활동으로, 인생 마무리 활동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생전 장례식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 감독이자 코미디언인 기타노 타케시가 빨리 이게 연예로서 굉장히 빨리 시작한 거죠. 2009년 4월에 본인의 생전 장례식을 거행을 했어요. 생전 장례식을 하는 이유는 사실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난 뒤에 자기 장례식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도 인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고마웠다. 그동안 참 신세를 많이 졌다. 인사를 못 하니까 사전에 죽기 전에 장례식을 하자는 거죠. 정말 인사를 해야 될 사람, 고마웠던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조금 이제 슬픈 장례식이 아니죠. 아직도 살아 계시니까 꽃장식도 자기가 좋아하는 꽃으로 장식하고, 그 다음에 음악도 자기가 원래 재즈 좋아했으면 재즈를 계속 이제 흘려보내고, 그리고 사람들 모아서 또 자기가 음식도 자기가 선택합니다. 호텔 음식 선택해서 사람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인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전에 이러이러한 때 정말 도와줘서 고마웠다 인사를 다 하고 하는 게 요즘 유행을 하거든요. 생전 장례식. 그리고 생전 장례식을 하는 분들은 실제로 본인이 죽었을 때는 장례식을 아주 간소하게 가족들만 오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장례식을 치르지 않거나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전 장례식 또 한 분은 최근에 하신 분인데, 이분은 배우 이시다 주니치 씨라는 분인데 2024년 8월에 생전 장례식을 개최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관 속에 들어있어서 사람들이 주인공이 어디 갔지 이러는데 관 속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 막 웃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슬픈 장례식보다 생전 장례식은 좀 유쾌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또 이런 그 유명 뭐 배우나 이런 분들 외에도 일반인들이 굉장히 생전 장례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통 한 규모를 보니까 대충 한 70명 내지 100명 정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자기가 사망하지 않았으니까 생전 장례식이니까 자기가 그 정말 죽기 전에 꼭 입어보고 싶은 옷 그런 걸로 입고, 또 사람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유쾌하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호텔에서 생전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무덤 친구가 유행을 해요. 하카토모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장례 문화인데, 사후에 유골을 같이 매장하는 합장묘이죠. 크기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한 이 정도 되는데 옆에 보면 거기 다 같이 합장되는 사람들 이름을 한 뭐 100명 정도 적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무덤 친구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왕 이분들이 같이 무덤에 묻힐 사람들끼리 생전부터 조금 만나서 교류를 가지자 이렇게 해서 요즘 무덤 친구라고 해서 친목을 다지는 모임이 증가합니다. 보통 그 계약금은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약 9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연간 관리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사후에 무덤을 돌봐줄 사람 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유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그러면 같은 무덤에 묻히니까 1년에 한 몇 번, 두세 번 그 친목회를 가진다고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다 같이 술도 같이 마시고, 그 다음에 합장묘 앞에 가서 다 같이 이렇게 기념 사진도 촬영하고, 이런 게 지금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본 그 잡지사에서 시니어 분들한테 자신의 장래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가족만 모이는 장례식을 거행하겠다 하는 분들이 절반이나 됐거든요. 50.2%. 그 다음에 아예 장례식은 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24.9%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일본에는 장례식 간소화하는 게 유행입니다. 가족 장례식은 굉장히 싸게 치를 수 있다고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엔딩 버스 투어라는 게 있어서 제가 하루 참가해 봤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아침 9시에 엔딩 버스 투어니까 좀 그날따라 또 마침 비가 오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 9시에 버스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막 오고 가니까 오늘 조금 하루 투어는 뭔가
좀 쓸쓸하고 좀 침울한 그런 투어가 되겠다고 이렇게 상상을 하고 투어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저희가 이제 오전에는 그 낙골당을 가서 견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그 식사하기 전에 절에서 운영하는 수목장을 갔는데, 이 수목장이 조금 특이했어요. 저는 상상하기에 아주 큰 나무 밑에 그 아래에 이제 많은 사람들 이제 유골이 묻히는 그런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여기 수목장은 꽃밭이었어요. 위에 다양한 꽃이 피어 있고, 거기에 이제 번호가 매겨져 있고, 그 번호에 사람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그러니까 꽃 아래에 유골이 묻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는 그 벚꽃나무하고 등나무, 굉장히 큰 나무가 있어서 봄, 여름에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일본에는 겨울에 춥지 않기 때문에 이 절에서 이 꽃밭을 관리를 하는데 1년 44철 계속 꽃이 핀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가한 여성분들이 굉장히 모두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수목장이 좋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굉장히 그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수목장에 그 묻힐 경우에는 요금이 48만엔, 432만 원 정도고, 합장할 경우에는 30만엔, 270만 원 정도, 4명 가족용 같은 경우에는 100만엔, 900만 원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점심 이제 식사하기 이전에 이게 절에 가서 여기 스님으로부터 참 인생은 무상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설법도 듣고, 그 다음에 여기 절에서 나온 음식을 저희가 이제 도시락을 다 먹은 거죠. 굉장히 도시락도 고급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끝내고, 수목장 견학 끝내고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다음 코스로는 해양장을 견학을 가는데, 버스를 타고 다시 이동을 해서 동경만 그 앞에 이제, 그 해양장을 실시하는, 크루즈가 있거든. 그 크루즈를 타고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을 가는데, 이 해양장이 그 해수욕장이나 그 다음에 어장 같은 데는 그 유골을 뿌리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실제 유골은 아니죠. 이제 흰 분말 가루를 사람들이 이제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꽃을 이제 뿌려주고, 이렇게 해서 해양장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은 동경만에 이제 도쿄만에 체험을 했지만, 그 중에 참가자 중에 한 분이 오키나와에서 체험을 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씀을 드리니까 오키나와는 물이 굉장히 맑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흰 분말 가루 이제 이걸 대신해서 이제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꽃을 뿌리고 그러는 과정 동안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더래요. 이렇게 굉장히 해양장이 좋았다고. 남자분들은 이 해양장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해양장에 건수가, 실시 건수가 굉장히 해마다 늘어난다고 합니다. 2018년도는 1049건이었는데 2023년도는 2611건. 그래서 5년에 2.5배 증가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루 이 투어 참가하는 거는 여기까지인데, 일본에 보니까 이 해양장 말고 또 우주장도 또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우주로 유골을 보내는 거죠. 그런 것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양장의 장점은 관리의 번거로움이 없고, 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고, 가족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해양장이 지금 상당히 일본에서 인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크루즈에 사람들이 이제 다 타서 주최자가 해양장에 대한 설명하고 체험을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평소 때 일본 사람들 정말 질문을 안 하거든요. 저희 대학생들도 수업을 하고 난 뒤에 질문하라고 하면 부끄러우니까 한 사람도 질문을 안 하는데, 그날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좀 특이한 게 뭐였냐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나는 그 남편하고는 같이 묻히기 싫다. 해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하고 같이 그 해양장 치르기는 싫은데 내가 지금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있는데 이 개하고 어떻게 해양장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최자가 하는 말이 괜찮다고. 아무래도 애완동물이 빨리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그 애완동물이 죽고 나면 그 유골을 아주 작은 함에다가 보관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이 여자분이 이제 죽고 나면은, 해양장을 같이 치른다고 섞어서 그렇게 같이 치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웃고 그런 거죠. 남편하고 같이 묻히기 싫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한 분은 여자분인데 50대인데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본인은 독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그 사후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다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그 해양장과 수목장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이제 질문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가했던 분들이 50대, 60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분들이 그 70대, 80대, 90대 이런 분들은 일본에도 어느 쪽이냐 하면 자기의 사후의 문제는 자식들한테 다 맡긴다. 뭐 의료 문제라든지 아니면 요양 문제라든지 다 이렇게 맡기는데 50대, 60대만 하더라도 자신의 죽음의 문제는 자신이 모든 거를 다 결정하고 끝낸다라는 그런 의식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날 참가했던 분들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12명 여성분들이고 남성이 이제 4명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뭐 침울한 분위기 이런 게 아니고 그날 하루 저희들이 굉장히 즐겁게 보냈어요. 마치 봄 소풍 온 것처럼 처음 만나는데도 서로 굉장히 그 친해지고 나중에는 서로 정보 교환하고 연락처 교환하고 페이스북 서로 친구도 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질문도 쏟아내고 또 서로 이제 웃으면서 하루 종일 마치 봄소풍 온 것처럼 웃으면서 하루 종일 투어를 끝냈는데 저도 그 굉장히 그 투어가 만족스럽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투어 어떠냐고. 엔딩 투어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엔딩 버스 투어인데 다 만족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다 이제 추천하겠다, 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투어를 했는데 비용도 그렇게 비싸질 않아요. 한 10,000엔 정도, 11,000엔 정도였으니까 하나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투어 갈 사람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거는 그 애완동물 진주 장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애완동물이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던 애완동물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유골을 이제 일단 분말화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 회사가 조금 바닷가에 멀리 있습니다. 히로시마 쪽에 있는데 거기에다 보내면 거기서 애완동물 분말을 조개에 넣고 바다 밑에 깊숙한 곳에 1년 동안 진주로 키웁니다. 진주로 키워서 1년 뒤에 주인에게 전달하게 되는 그런 장례인데 이게 또 의외로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해요. 이제 일단 대기를 해야 될 정도랍니다. 인기가 있어서 비용이 49만 5천엔 하나로 한 445만 원 정도인데 또 이게 추가로 그냥 진주로만 내가 보관하는 것보다도 나는 여기 목걸이로 해서 달고 다니겠다 이런 분들은 목걸이로 만들면 19,800엔 추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애완동물만 그렇게 되는 건지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건지 질문을 하니까 아직까지 사람은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바다에서 진주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진주가 정말 우리가 항상 보는 진주처럼 동그랗게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색깔도 그렇고 안 예쁘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손님들도 그렇게 만족을 하시는데, 만약에 사람인 경우에 이렇게 1년 동안 진주로 키워서 그게 조금 모습이 안 좋게 되면 자기들이 클레임을 받으니까 그 서비스는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버스, 엔딩 그 투어, 다녀왔던 그 버스 회사에 전국에서, 일본 전국에서 저희만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어떤 서비스냐 하면, 일본인 중에 2004년도에 한국의 그 겨울 연가가 일본에서 데이트 쳤지 않습니까? 용사마라 해가지고 배용준 씨가 데이트 쳤는데, 겨울 연가. 그 이후로도 지금도 이제 한류 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덕택으로 지금 그 당시에는 대학교에서도 한국어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대학도 그런데 한국어가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뭐 영어 다음으로 한국어 강좌가 많지만은 실제로는 인기는 한국어가 더 인기 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지금 곤란한 거는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나 강사가 부족하다는, 그 정도로 지금 인기가 있는데, 그러면 2004년부터 한류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본 분들은 그 자녀들도 같이 한류 드라마를 보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20년 지났으니까 그런 분들 지금 나이가 보통 한 70세, 80세 이렇게 지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 그 해양장은 특징이 뭐냐 하면 가족하고 추억이 있는 장소에 바다에 뿌려달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를 일본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또 하와이에 연말에 여행도 다니고, 이런 분들은 하와이의 바다에 뿌려달라는, 유골을 뿌려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에서는 해마다 몇 건이 생긴대요. 하와이에 가서 해양장을 실시를 하는 경우.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류 팬들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그러면 한국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드라마 촬영지 같은 데도 많은 일본인들이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러면 나는 해양장을 한국의 인천 앞바다나 혹은 부산 앞바다에서 해양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본 거죠. 그렇게 되면 본인이 만약에 뭐 인천 앞바다나 부산 앞바다에 이제 해양장이 치러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뭐 딸이나 아들이 만약에 일주기 같은 게 있으면 뭐 얼마나 가깝습니까? 비행기 타고 인천으로 와서 인천 앞바다에 가서 이제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서울 관광을 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지금 실시를 했는데, 이 서비스는 아무도 아직까지는 다른 회사에서 실시를 하지 않고 오직 이 회사만이 이 서비스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까지는 올해 했는데, 시작은 했지만 아직 크게 광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신청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앞으로 분명히 이런 인천이나 부산에서 해양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본 손님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서 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일본에는 현재 나의 인생 마무리는 내가 한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남편 혹은 뭐 자식한테 부탁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내가 깨끗하게 마무리하겠다라는 분위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웰빙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요즘 아주 키워드가 되고 있는 웰에이징이죠.
잘 늙어가는 것, 삶을 어떻게 잘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웰다잉입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나의 인생 내 스스로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일본에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